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보존력, 그리고 위치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보존력과 위치에너지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이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보존력 혹은 위치에너지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데 도대체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은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A 위치, B 위치, C 위치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도는 각각 다 다르겠죠. 이렇게 운동하면서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이 A 위치, B 위치, C 위치에서의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각각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물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F는 ma 식을 써서 가속도를 구하고 이 가속도를 적분하고 또 적분해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의 속도 등을 계산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치 에너지나 보존력과 같은 개념을 알면 이런 예제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사진과 같이 고무줄을 당겨서 물체를 쏘아 올릴 때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운동방정식 F는 ma를 풀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위치 에너지와 같은 그런 개념을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개념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존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힘을 받은 물체에 변이가 생기면 그 힘에 의한 일이 발생합니다. 맞죠? 만일 여기 질점이 있고요. 힘 F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점이 최초로 A 지점에 있다가 이렇게 B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자 보십시오.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로 갔죠. 그리고 변이가 발생을 했죠. 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을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경로에는 무관하게 이 힘 F가 한 일이 일정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힘 F를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A에서 B까지 힘 F가 일을 하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줄의 일을 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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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을 계산해봤더니 10줄의 일을 했더라. 그러면 이 힘 F는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보존력 F를 받는 물체가 닫힌 경로를 이동하여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그 일은 0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치가 여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B 위치 어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1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는 데는 몇 줄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로에는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10줄의 일을 했겠죠. 그러면 B에서 A로 가는 동안에 당연히 마이너스 10줄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닫힌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한 일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보존되었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런 종류의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보면 보존력에 의한 일은 오직 물체의 위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동 경로, 속도, 가속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보존력에는 대표적으로 중력과 스프링력이 있습니다. 중력과 스프링력은 모두 보존력입니다. 왜 보존력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중력이 한 1은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뭡니까? 중력 곱하기 이동한 높이,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게 왜 보존력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의 위치라고 하고 여기를 B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B 위치로 가는 동안 한 1은 얼마입니까? 한 1은 마이너스 W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W 곱하기 델 Y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델 Y는 요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이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즉, 얘가 A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든, 이렇게 이동을 하든, 이렇게 이동을 하든, 델 Y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A하고 B의 위치에 의해서만 한 일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예, 스프링력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스프링력에 의해서 한 일을 우리도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스프링이 있는데 이 위치를 1의 위치라고 하고 이 위치를 나중 위치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2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하고 1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을 하면 바로 1에서 2까지 가는데 스프링력이 한 2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죠? 맞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전혀 2를 계산하는데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즉 1의 위치하고 2의 위치만 결정되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결정되면 그 한 1은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존력, 경로에 상관없이 위치에 의해서만 한 1이 결정이 되므로 이것을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란 어떤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는 보존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보존력이 어떤 질점의 양의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는 그 일의 양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0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여기로 위치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위치가 이동을 했고 지금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한 일이 있겠죠. 그 일을 계산해 봤더니 5만큼의 일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위치에 있을 때는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5만큼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5만큼의 일을 해줬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10에서 5가 감소된 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예를 또 들어보면 A의 위치에 여기에 있을 때 이때 위치 에너지를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B의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B의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력이 한 1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력이 한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13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위치 에너지는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은 소비하는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산이
1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10만 원을 소비하면 자산이 어떻게 되죠? 90만 원이 되죠? 혹은 마이너스 20만 원을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120만 원이 되죠? 그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가 바뀌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보존력을 받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에 대한 함수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물체, 보존력을 받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의 위치를 S로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존력,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 S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보존력과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대표적인 보존력, 중력과 대표적인 보존력, 스프링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우리가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W 곱하기 델 Y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맞죠? 자,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W 곱하기 델 Y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W 곱하기 델 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죠. 자, 이 점을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V는 0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물체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면 델 Y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델 Y는 음수입니다.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력이 한 일은 이 델 Y는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양의 일을 했습니다. 자, 중력이 양의 일을 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0에서 당연히 음수가 됐겠죠? 맞죠? 자, 내가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이 빵원인데 내가 돈을 썼어요. 그럼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를 한번 직접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델 Y가 음수라고 그랬죠? 델 Y가 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W 곱하기 델 Y는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딱 중력이 한 1만큼, 0을 기준으로 중력이 한 1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만약에 물체가 위로 올라갔으면 델 Y는 양수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델 Y가 양수니까 이 식에 의해서 음수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음수예요. 중력이 한 일은 음수니까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0에서 양수가 되는 거죠. 내 자산이 원래 빵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마이너스만큼 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즉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이 위치가 변하면 위치 에너지도 변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변함으로써 양의 일을 했다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이 위치가 변함으로써 음의 일을 했다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탄성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스프링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스프링력이 한 1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느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 요 기준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에요. 만약에 물체가 기준점에서 이쪽으로 멀어지든지 이쪽으로 멀어지든지 어느 쪽으로든 멀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최초의 위치 S0는 0이고요. 그 다음에 S2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지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S1은 0이고요. 최초의 위치 S1은 0이고 S2는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얘는 S1이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론가 이동을 했겠죠. 그쵸?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 KS2의 제곱, 이렇게 스프링력이 한 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스프링력이 한 일은 뭡니까? 기준점을 중심으로 멀어지나 기준점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스프링력이 한 일은 항상 음수입니다. 그러면 탄성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프링력이 한 일이 음수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야겠죠. 즉 0을 기준으로 증가하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는 항상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 스프링력이 한 일의 양만큼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성 위치 에너지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데요. 만일 어떤 질점이 보존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한다면 위치 에너지 V와 운동 에너지 T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겁니다. 위치 에너지 V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고요.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이 있어요. 이 공이 다른 힘은 받지 않고 오로지 중력만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위치에서의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 합은 이제 얘가 중력에 의해서, 즉 보존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해서 이 위치로 왔습니다. 그럼 이때 위치가 변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변하고 운동 에너지도 변했을 겁니다.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최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과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